이게 이제 여진족 쳐들어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문박이족이 휘청했어요. 휘청하다 결국은 칼에 완전히 맞잖아요. 무엇? 바로 무신정변. 1170년 무신정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신들이 있을 때는요, 이건 더 난리야. 더 큰일 났어. 거란 여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센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더 센 나라. 예, 그 센 나라가 뭔가요? 와, 이거 어떡하지? 네, 바로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 여러분, 몽골이 어떤 나라예요? 바로 징기스칸. 네, 바로 징기스칸의 그 나라 아닙니까? 이 몽골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이 동쪽 끝자락에 있는 고려를 향해 말발굽을 내달렸던 것입니다. 이제 과연 고려의 운명, 그 작은 고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이 몽골 말발굽이 지난 것은 면지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 바로 이 몽골인데 우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때 활약했던 인물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최우가 있습니다. 최우. 당시 그 무신 정권의 집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최우가 결사항전 끝까지 싸우자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네,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해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싸움이 계속되는 거. 무려 30여 년 동안 몽골에 맞서 30여 년 동안 싸운 나라. 세계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몽골에 맞서서 30여 년 동안 싸운 나라가 바로 우리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당시에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몽골이 얼마나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너무 함부로였냐면 이때 여러분들 왜 선덕 여왕 때 만들었던 황룡사 9층 목탑 있잖아요. 그 황룡사 9층 목탑을 불태워요. 이 몽골이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 이 쳐들어오면서 참 나쁜 걸 많이 해요. 나쁜 걸 정말 많이 하는데 먼저 황룡사 9층 목탑을 불태웁니다. 황룡사 9층 목탑. 황룡사 9층 목탑. 이거 불태워요. 선덕 여왕 때 만들었던 거. 아파트 30층 높이에 이걸 그냥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아까 왜 거란족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초조 대장경. 이것도 불태워요. 이것도 불타요. 아, 정말 어떡해. 다 불타 지금. 몽골 쳐들어왔을 때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 볼 때는. 그죠? 하지만 우리 끝까지 싸웠어요. 최후가 그랬고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인물이 있냐면 김윤후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윤후라는 분이 처인성 전투, 그리고 충주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대단하시죠? 와. 처인성은 지금의 용인이고요. 충주는 뭐 지금의 충주인데 특히 이제 충주 같은 경우는 노비들이 중심이 되어 싸우는데 이때 이 김윤후가 노비 문서를 쫙 불태우면서 우리가 여기 싸움에서 이긴다면 이제 너희들은 노비에서 해방될 것이다. 우와, 멋져. 이렇게 결국 이긴 거예요. 대단하죠. 싸울 땐 상하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분이 바로 이 김윤후 이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배중손. 이분 또 잊을 수 없죠. 바로 근데 몽골이 이제 계속해서 싸우니까 30년 더 버티다가 결국 항복을 해요. 근데 항복할 때 절대 우리 항복 안 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삼별초를 이끌었던 바로 배중손이었죠. 이 삼별초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면요.
끝까지 처절히 싸우는데 먼저 강화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강화도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이 진도 그 다음이 제주로 이어지는 이 라인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그런 정말 처절한 저항 정신을 보여주었더라라는 거.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록 항복했다 할지라도 고려의 깃발을 꺾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점령하면 그냥 싹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고려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싸웠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능한 모습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어쨌건 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만든 게 있죠. 저 초조 대장이 불탔으니까 다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저들 몽골을 무찌르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팔만 대장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만 대장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몽골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항복했고 이제 이후에는요 원간섭기가 전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원간섭기. 원나라를 세우자. 몽골이 원나라를 세우고 고려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일부터 성장했던 세력이 바로 권문세족이다라는 건데 바로 이런 권문세족과 바로 원나라에 맞서 싸웠던 또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자, 여러분들 공민왕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민왕. 자, 이 공민왕의 원나라 반대하는 것이죠. 반권문세족 정책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대하는 거예요. 네,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들. 먼저 여러분들 이 당시에 우리가 영토를 많이 뺏겨요. 원나라한테 원간섭기니까 영토 많이 뺏기거든. 그 영토를 차곡차곡 찾아옵니다. 자, 뭘 찾아왔냐면요. 쌍성총관부라고 그랬어요. 쌍성총관부 탈환.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때 이 원나라가 우리 고려과 함께 손을 잡고 일본을 공격하러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이게 연합군이 고려하고 원나라 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나쁜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나라를 왜 침략을 해? 아무리 우리가 고려의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냥 싸우지도 않는 나라를 왜 가서 침략을 해요? 그건 좋지 않죠. 그죠? 어쨌건 그때 만든 게 있어요. 그때 만든 게 뭐냐면 정동행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동행성. 자, 정동행성이라 하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쪽 일본이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라는 얘기예요. 이 정동행성이 있었는데 졌어. 근데 일본 갔다가 졌어. 그때 이제 바람 태풍이 불거든요. 그 태풍을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신풍이라 그래요. 신이 불어준 바람이다. 그 신이 원나라를 물리쳤다 그래서 신풍이라고 하는데 그 신풍을 일본말로 바꾸면 가미가제라 그래요. 가미가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왜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몽골의 침입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름입니다. 어쨌건 정동행성이 이제 졌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애고 여기서 이제 이문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고려 내정 간섭을 하는 거야. 네, 바로 이 이문소를 없앱니다. 누가? 공민왕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권문세족들이 말이죠. 이 권문세족들이 지금 이 원나라에 빌붙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땅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민왕은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전민변정도감. 자, 이 전민변정도감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면 신돈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이걸 움직이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밭전자에다 백성민자예요. 즉 토지와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정 위치에 돌려놓는다.
도감이라고 하는 말은 임시기구예요. 임시로 만들었던 그런 관청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권문세족의 횡포 속에서 노비가 되었거나 땅을 빼앗긴, 불법적으로 땅을 빼앗긴 이런 것들을 다시 원위치로, 양민으로 또 토지를 돌려주는 모습들을 보이겠다라는 게 바로 이 전민변정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기억나요? 앞강의에서 광종 때 노비안건법, 예,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전민변정도감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때 여러분들 또 누가 쳐들어오냐면요, 이 홍건적하고 왜구가 또 쳐들어와요. 이때 네, 홍건적하고 또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신 요때는 13세기잖아, 그죠? 이때는 또 14세기라고요. 14세기. 이때는 또 14세기. 이때는 또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와요. 홍건적과 저 북방 쪽이 있어요. 왜구는 이제 일본 쪽이고, 이게 북쪽에서, 동쪽에서 막 쳐들어오는 거야. 예.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 정말 이 고려란 나라는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500년 내내 이렇게 싸웠던 나라가 바로 고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큰 말씀 생각은요, 여러분들, 고려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강인함, 그 정신. 무려 500년 동안 여러분들 끊임없이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홍건족, 왜국 계속 쳐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깃발을 꺾이지 않았다는 것.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고려인들은요,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한테 우리가 사대해야 돼? 또는 항복해야 돼?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케이야. 예. 뭐 어찌 그 오랑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별로 이런 거 잘 안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들이 아닐까. 조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려인들은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많이 열려있는, 좀 이렇게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것을 좀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바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 동안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고려라는 깃발을 끝까지 꺾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